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9월 21일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효과적인 원격 근무를 위한 구글의 세 가지 조언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모티브가 된 기사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위에 복지 늘렸다. 구글러의 재택근무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일보의 9월 20일 기사가 있었고요. 이 기사 중에 구글이 별도의 피플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그런 팀에서 이 원격 근무와 관련된 그런 뭐 몇 가지 노하우를 공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아예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문이 밑에 보시는 Working Together When We Are Not Together 라는 제목의 구글 공식 블로그에 있는 글이 하나 있더군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원래 2020년 3월에 이 내용이 발표됐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2019년 4월에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 신문 기사가 모티브가 됐고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한번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꽤 활성화됐죠. 자,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피로를 호소하는데요. 자, 주로 이런 것들이죠. 뭐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뭐 원활하지가 않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일과 삶의 경계가 이게 뭔가 좀 무너진다. 이게 뭐 집에 있다 보니 이게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메신저나 전화나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콜이 들어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뭐 과거에는 오히려 이제 전반적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죠? 뭐 점심시간 있으면 뭐 우르르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경계가 없이 막 이제 연락이 오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일보의 기사를 접하면서 구글이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그 기사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기사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그렇게 깊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예 원문을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이런 아티클이에요. 구글의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Working Together When We Are Not Together라는 내용이 이렇게 쭉 당연히 영어로 쭉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종 해드리듯이 그죠? 영어로 우리가 언제 각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글은 일단 이 블로그의 내용을 글을 시작하면서 10만 명의 구글러가 150개 이상의 도시, 또 50개 이상의 국가에 포진해 있다. 이런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뭐 왼쪽에 보시면 뭐 48%의 회의가 2개 이상의 빌딩에 나눠져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39%의 회의는 2개 이상의 도시에 포진되어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30%의 회의는 심지어 2개 이상의 타임존, 시간대, 그러니까 국가가 다르다는 얘기죠. 국가가 다른 곳에 존재하는 근로자들끼리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부 조사 결과를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원격 근무라는 것이 구글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정확하게는 이 글에서는요, 원격 근무를 distributed work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뭐랄까, 분산 근무?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원격 근무, 분산 근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글의 PI Lab, People Innovation Lab이라는 팀이 직접 5천 명 이상의 구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리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또 FGI까지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정리를 한 것이죠. 자, 설문과 FGI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뭐 이제 구글 얘기니까 좀 내부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내에서 본사 근무자와 원격 근무자 간의 평가, 뭐 승진 이런 것들의 차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워라벨. 여기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well-being standar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well-being standard는 역시 본사 근무자나 해외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근무자나 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러나 원격지 간의 미팅을 잡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많다라는 것이 직원들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면 사실 상당히 IT에 밝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구글 미트가 됐든 뭐가 됐든 나름대로 자사 내에서는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잘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해놨을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케줄 잡고 뭔가 미팅룸을 열고 끄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즉,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가 바로 그건데, 화상회의 등과 관련된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비디오 퀄리티라든지 오디오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전히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PR랩이 이번에 조사를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결과, 또 불만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 효과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언을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글 내에 있는 구글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들을 위해서 쓴 내용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PI랩에 있는 매니저가 쓴 글인데 구글에 있는 여러 포지션에 있는 매니저들을 위해서 자, 이런 세 가지를 지켜주세요라고 쓴 뭐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꽤나 유용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Get to know each other as people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간적인 친밀감부터 형성하라는 뜻이겠죠. 그죠? 이게 직역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게 해라. 뭐로써? 뭐 사람으로서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먼저 친해지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회의 주제로 들어가지 말고 뭐 주말은 어떠셨어요? 뭐 이런 식의 등등의 가벼운 질문 몇 가지를 통해서 우선 친밀한 관계. 여기서는 보고서 안에서는, 그러니까 블로그 안에서는 report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죠. 이게 뭐 스페인인가 뭐 프랑스인가 온 단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라뽀라고 표현하죠. 라뽀, 그죠? 어떤 친밀한 관계부터 형성을 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화상회의나 컨콜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왠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안 하고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향들이 이상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면 미팅이라면 당연했을 텐데 이 비대면 미팅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오히려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을 한번 찝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그냥 바로 어젠더로 들어가지 말고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를 먼저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set boundaries라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역을 하면 그냥 경계를 세워라 이런 뜻인데 이게 제가 조금 의역을 하면 일과 삶의 경계를 명확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격 업무 시간을 그냥 매니저가 스스로 가정을 해가지고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원격 근무의 시간대를 좀 설정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어떤 미팅 하나를 잡는데 몇 시에 하실래요? 이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격 근무가 굉장히 그냥 전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 자, 우리끼리의 원격 근무 시간대에 원격 미팅을 하거나 원격으로 뭔가를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로 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밑에 써드렸는데 누군가는 특정 시간대에는 반드시 PC와 분리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삶의 이유일 수도 있고 뭐 외부의 파트너를 만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본인의 어떤 스타일상 내가 이 시간에서 이 시간은 좀 PC와 멀어져서 따로 일을 좀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격 근무를 아예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원격 근무가 허용되는 어떤 시간대를 별도로 설정을 해라 이런 식의 조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원격 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뭐 밤이고 낮이고 뭐 이렇게 불분명하게 그죠? 뭐 점심시간인지 아닌지 막 되게 애매하게 막 이제 그런 그 콜이나 메신저나 뭐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도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원격 근무를 위한 시간대를 별도로 설정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대면과 가상의 관계를 동시에 구축해라. 뭐, forge in-person and virtual connections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제 표현은 조금 덜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의역을 한 것이죠. 동시에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대면 미팅이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사실 대면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면 관계 자체가 형성이 됐을 때 가상의 관계도 굉장히 강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2019년 4월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원칙 자체는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면의 미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방역의 수칙을 지키면서 뭐 대면의 미팅을 뭐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근무 일시를 좀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대면과 가상이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3번의 대제목, 큰 제목하고는 뭐 약간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나 뭐 이런 말도 써 있어요. 가상회의 중에는 상대방에게 아주 티날 정도로 리액션을 해라. 이런 말도 써 있습니다. 영어로는 noticeably라고 써 있어요. 상대방이 알아차릴 정도로 리액션을 해라. 종종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원격으로 강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면 뭔가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뭔가 고개 숙이고 있고 뭐 딴 데 보고 있고 이러면 이게 너무 힘들다. 막 2배, 3배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요런 또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가상회의 중에서는 이런 커넥션을 계속해서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티날 정도로 그렇게 리액션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글로벌 기업에서나 해당이 되는 또 뭐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어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화상회의 할 때나 필요한 그런 일종의 매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2019년에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코로나와는 또 무관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근무 방식이 원격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결국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그죠? 기본은 잘 고려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의미가 좀 있어 보여서 그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소 1, 2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글의 노하우도 잘 참고하시면서 모쪼록 효과적인 원격 근무, 재택근무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오라클의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자평하기를 환상적인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자, 틱톡이 미국의 법인을 별도로 신설을 하고 미국 사업을 다 넘기는 것이죠. 자, 그 법인의 지배 구조는 미국에 속한 사람들이 53%, 뭐 오라클, 월마트, 또 미국의 투자자 이런 것들 다 합친 거예요. 53%, 그리고 중국 측이 36%, 또 유럽의 투자자들이 11%를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하여튼 미국 회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 정부가 최근에 뭐 기술 수출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했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승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이긴 합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면 그때 제가 방송에서 조금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민의 시도인데 광교 엘리웨이에서 충격 흡수 에어백을 단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게 된다라는 한국일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배민이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라는 로봇을 만들었고 이 녀석이 이제 연말에 광교 엘리웨이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음식을 배달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기사와 관련해서 또 이제 저희 시청자께서 엘리웨이에 사는 시청자께서 이렇게 제보를 주셨어요. 바로 이 사진이 지금 시범 운행되고 있는 딜리 드라이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연말에 달리는 로봇의 모습은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이미 시범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별도의 어떤 위치 부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집 앞까지 달려가서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해요. 그냥 특정한 위치까지만 와주고 이게 집에 있는 어떤 아파트 입구죠. 그 아파트 입구에서 음식을 받을 수 있게끔 여기까지만 와주는 모습이고 뭐 그런 면에서는 연말에 어디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얘가 알아서 엘리베이터를 뭔가 누르고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도 역시나 특정한 위치까지 배달하는 그런 컨셉이 아닐까 싶고요. 자, 놀라운 건 재밌는 거는 요 뒤쪽에 이렇게 아저씨가 하나 이렇게 모른 척하고 서 있는데 그죠? 뭔가 수줍게 이렇게 서 있는데 자, 요 분이 바로 지금 요 시범 사업을 위해서 로봇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베이비시터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로봇시터라고 합니다.
로봇시터란 말은 제가 그냥 쓴 겁니다. 배민이 쓰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재밌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광교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고 연말에는 본격 도입이 된다고 하니 자 어떤 결과를 낼지 그죠?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D2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저희의 엔딩 멘트는 똑같죠? 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도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